여러분, 노년에 가장 피곤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쓸데없는 자랑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내가 뭘 자랑했는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자랑은 대놓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 귀에는 자랑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손주, 재산, 여행 같은 이야기들은 은근히 자랑으로 흘러가곤 하죠. 문제는 이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거나 괜히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난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삐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랑이란 게 참 묘해서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괜한 열등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상대방은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절대 남들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걸 잘못 자랑했다간 인간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괜히 자랑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내 재산 규모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재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벌었고 이만큼 모았고 자식들에게도 다 나눠줬지 라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재산 이야기는 절대로 남들에게 하면 안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유요? 이건 사람들 사이에 은근히 질투와 의심을 부르는 최고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친구 모임에서 우리 집값이 요즘 10억이 넘었다네라고 슬쩍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순간 친구들의 머릿속엔 저 사람 참 잘 나가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근데 왜 저번에 밥값은 내가 냈지? 라는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더 심한 경우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라며 쓸데없는 추측까지 하게 되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재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사기꾼이나 기회주의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돈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겉으로 친절하게 다가오며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거나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을 핑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허위 사업이나 가짜 약속으로 속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절대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재산 이야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나를 위해 쓰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서 내 재산이 더 많아지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괜히 내 재산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자녀, 며느리, 손주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고위직이고 며느리는 의사야. 손주는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식이나 손주가 잘된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남들에게는 의외로 부담과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애썼는데 저 집에는 왜 저렇게 잘 됐지? 라며 은근히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죠.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며느리는 아침마다 요가도 하고 집안일도 척척하면서 직장도 다닌다.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 며느리는 왜 안 그렇지? 라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주 자랑은요? 그건 또 다른 레벨의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 손주는 이번에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우리 손주는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는데라며 민망함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듣는 사람에게 손주가 없을 경우에는 더 큰 거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녀와 손주 자랑은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엄마, 제발 친구들 앞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자랑은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감과 압박을 주며
손주들에게도 나는 꼭 잘해야 해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대화 중 하나가 바로 내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 말하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자랑이 꼭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젊은 시절 자랑은 현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는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었지 라고 해도 지금은 은퇴한 상태라면 그 이야기는 과거에 멈춰버린 이야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지금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둘째, 젊었을 때 이야기는 자칫 듣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듣는 사람이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젊었을 때 잘 나갔다는 이야기는 반복될수록 추억에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오히려 지금의 자신감이나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젊은 시절의 자랑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간직하거나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는 가까운 사람과 나눌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남들에게 굳이 자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덜 멋지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내 여행 경험입니다. 여행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노년에는 이 여행 경험이 자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랑은 듣는 사람을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유럽 다녀왔는데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가 나와 비슷한 여행 경험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럴 땐 서로의 이야기가 공감과 경쟁 사이를 오갑니다. 거기 갔어? 아, 나는 그곳에서 이런 걸 봤지. 라며 대화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내 여행은 저만큼 대단하지 않은데라며 비교하고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일 경우입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곳은 정말 대단했어. 당신도 가봤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배려 없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죠. 듣는 이에게는 부러움보다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 경험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어라는 자랑으로 들리지 않도록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건강 상태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건강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랑처럼 들리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도 혈압, 당뇨 다 정상이고 약 한 번 안 먹어봤다니까?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째, 상대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을 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상대방에게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자랑은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기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조용히 스스로 만족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감사하며 유지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공감과 배려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말하는 법도 건강관리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연애 경험입니다. 노년에도 연애를 하거나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도 한때 인기가 많았지 라며 과거의 연애담을 꺼내거나 현재 새롭게 시작한 연애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한다면 그때는 참 대단했지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허세처럼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적거나 그런 경험을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현재 연애 중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혼자라면 저 사람은 연애도 하고 좋겠다는 부러움과 동시에 나한테 이걸 자랑하려는 건가? 라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는 내가 행복하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연애는 나만 알고 즐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연애 아닐까요? 7번째는 내 집이나 부동산입니다. 노년에 들어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집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몇 억은 가뿐히 넘어. 라거나 내가 옛날에 이 땅을 샀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같은 이야기는 듣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 자랑은 쉽게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부동산은 민감한 주제라 괜한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또한 집 자랑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돈이 꽤 많은가 봐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괜한 부탁이나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 집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혼자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에게 자랑해서 불필요한 감정이나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부동산은 입을 다물수록 더 안전하고 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자랑이란 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칼날 같은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뿌듯하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칫하면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하니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남들이 듣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세를 부리지? 라고 느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랑은 안 할수록 더 멋지게 보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을 조용히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에서 더 존경받는 법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혹시 평소에 무심코 자랑하고 있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나 불편함을 만들지 않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자랑 대신 여유. 기억하시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빠이.